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는 동의 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자,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 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첨부해야 하는 서류 있죠, 서류.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허가 신청서. 건축 허가 신청서의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 아닙니다. 건축 허가 신청서의 사본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서에 이것도 사본이 필요한 거예요. 서류, 제출해야 될 서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설계 도서인데, 건축물의 설계 도서 중에서 바로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이런 것들, 그리고 건축물의 주 단면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호도 이런 것들, 창호도, 그리고 소방시설, 그러니까 기계 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하는데 소방시설의 개통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이거 다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있습니다. 자,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다 첨부 서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자,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자, 5일 이내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뭐한다? 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무엇일 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에는 5일 이내가 아니고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면 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되는 거고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일 경우는 5일 더해서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서 및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며칠이에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 요구서를 반려해야 한다. 4일 이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세 가지를 다 충족했을 때, 그때 이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1층의 경우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은 10m 이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 두 가지 값. 그리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했을 때 그때 바로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자, 관리업자 등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이내에 자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바로 점검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일 이내, 15일 이내 이 두 가지 기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좀 어디냐? 이거 좀 보실까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몇 년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보관 기간은 웬만하면 전부 다 몇 년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2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보관 기간.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행 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체 점검 결과의 게시예요.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자, 보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며칠 이상 게시한다?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기간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증의 발급입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사증의 발급,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 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기술 자격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소방시설 관리사증 발급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는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신청에 대한 사항인데,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신청서에 소방기술 인력대장 및 기술 자격증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소방시설 관리업을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에 대한 사항인데, 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 어떠한 경우냐? 첨부 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실게요.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누구한테 한다고요? 네,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못 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뭐한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네,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해야 된다. 그죠?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자,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자,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별로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다고 했냐면, 자,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되죠. 그 다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인력이 변경된 경우 이 세 가지 기억하셔요.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그리고 기술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같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출하는 서류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세 번째. 시험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기술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변경된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경력수첩 포함이에요. 그리고 소방기술 인력대장 요 세 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쭉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위 승계입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자, 며칠 이내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업 지위 승계 신고서에 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한다? 네,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위 승계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출 서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서에 지위 승계 신고서를 첨부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자체 점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작동 점검이라는 것이 있고 종합 점검이 있는데 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 작동 점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작동 점검의 뜻입니다. 자,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동 점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도 이 작동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장비들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동 점검이라는 거죠. 그때 자, 점검 제외 대상. 자, 점검 제외 대상이 있어요.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제주소 등,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거는 이제 제외 대상입니다. 작동점검 제외 대상이고요. 자, 점검자의 자격 나오죠? 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냐?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자,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 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특급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점검자의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을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역을 제외하는, 기역을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점검하는 시기는 자, 종합점검 대상입니다.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몇 개월?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를 하고요. 이제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달의 말일까지 바로 작동 점검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검 시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작동 점검이 첫 번째로 있었고, 이제 종합 점검이 있어요. 종합 점검. 자, 종합 점검도 마찬가지로 뜻을 아셔야 됩니다. 소방 시설 등의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자, 소방 시설 등의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방시설 등의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종합 점검이라고 합니다. 종합 점검의 뜻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합 점검 대상 있죠. 이 대상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기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종합점검을 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은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이건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종합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쭉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중에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의 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된 것, 이렇게 해서 종합점검을 실시할 대상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검 횟수는 자, 작동 점검과 종합점검은 똑같습니다. 자,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연 1회 이상. 그런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같은 경우는 반기에 한 번 이상입니다. 반기.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이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점검 시기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를 하고요. 요 기역을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의 배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아셔야 되냐면 여기 있죠. 두 번째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점검 인력 한 단위가 하루 동안에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점검 같은 경우는 자, 점검 인력 한 단위가 하루 동안에 점검할 수 있는 그 연면적이 얼마냐? 연면적이
예,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 면적이. 자, 그리고 작동 점검 같은 경우에는 12,000제곱미터입니다. 하루 동안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12,000제곱미터고요.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3,500제곱미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수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종합점검 10,000제곱미터, 작동점검은 12,000제곱미터인데 소규모 점검의 경우는 3,500제곱미터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 기준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자, 먼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 이건 뭐라고요? 무조건 자격 취소라고요. 아시겠죠?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자,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자격정지 1개월이에요. 두 번째는 자격정지 6개월이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에는, 자,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시정명령, 경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6개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동시에 2 이상 업체에 취업한 경우 무조건 자격 취소입니다. 이런 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리고 뭐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돼도 이거는 바로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뭐라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무조건 등록 취소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무조건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자,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3개월의 영업정지, 그리고 세 번째부터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무조건 등록 취소고요. 그리고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대여해준 경우도 마찬가지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예,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까지 해서 소방시설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방시설법이 소방관계법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고요. 그만큼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소방시설공사법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